10월 4일 화요일 오늘 나온 더구로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로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구로 편집국 수석 에디터 김병용 기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저번 주 인터뷰 일정도 있었고 또 개천절 연휴까지 있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연휴 어떻게 지내셨나요? 애 보면 잘 지냈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외출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니까 좀 이렇게 저는 그 야외에서 텐트도 치고 좀 이렇게 한가한 주말을 좀 오랜만에 보내게 된 것 같은데 아직 애가 없어 그러세요. 네. 또 여행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이 LCC 항공사들이 지금 일본 편을 증편을 하고 있고 또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약률이 300%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지금 이 엔저 현상을 은근히 좋아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좋아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여행객들이 급증을 하면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년 3월이면 또 마스크를 완전히 벗게 된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코로나는 사실상 계절마다 유행하는 독감처럼 이제 안고 가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사 설명하겠지만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더 감기 걸리면 약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코로나도 이제 치료제 시장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저도 내년이면 좀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근데 저는 코로나에 사실 2번이나 걸렸었는데 이 일반 이제 환자들한테는 사실상 이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치료제가 나왔지 그렇죠, 이런 거를 느낄 수는 사실 없었어요. 아직 비싸고 일반인들은 접하기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병원에서도 사실상 처방을 해주는 게 일반 감기약을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체감은 할 수 없었는데 오늘 이 치료제는 또 지금 기존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텐데요. 오늘 기사는 이제 일본의 시오노기와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했던 이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가 긴급 승인 행정 절차에 이제 거의 다다랐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좀 결론 좀 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또 방송을 했었죠. 많이 썼는데 맨날 난다. 완전 양치 소녀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오늘 기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점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오노기와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조코바가 임상 3상의 1차 유효성 지표를 달성하면서 일본 내 긴급 승인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4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내 긴급 승인 행정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조코바의 3상 시험 탑라인 결과가 성공적으로 도출이 됐으며 또 2차 유효성 지표인 바이러스량 감소도 입증했다고 합니다. 업계는 이달 조코바의 긴급 승인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조코바의 이번 임상 3상 탑라인의 세부 데이터는 10월 12일 개최 예정인 시오노기 R&D데이 2022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일동제약은 10월 중 국내 긴급 승인 사용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봤듯이 일본에서는 탑라인 결과가 성공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 승인이 굉장히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 긴급 승인 여부가 이제 확정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임상시험 절차인데 세부 데이터 공개되면 긴급 승인 여부가 나온다. 그래서 탑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탑라인이 일단 뭔지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탑라인은 임상 3상 지난번에 임상의 마지막 단계죠. 거기에 핵심 지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탑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좋다라고 나왔고 신호기가 아마 이달 10월 12일 날 신호기 R&D 데이
이런 걸 네. 연대요. 네네. 그날 아마 이제 그 임상 산상 그 탑라인에 대한 세부 지표, 세부 데이터를 공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기사를 보면 우리를 따지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후상석 네. 장관이 아 이거 되게 좋고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사실 지난 그게 저희도 쭉 썼지만 이게 뭐 7월 달부터 7월 6월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때 또 주가가 막 급등을 했었죠. 그렇죠. 네, 7월 우리 따지면은 그 시작청 안에 전문가 분과위원회에서 야 이건 뭔지는 알겠는데 유효성을 좀 추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게 심의가 연기됐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후생성 장관이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또 때마침 이달 중순 10월 12일 날 또 신호기 R&D 대회 때 탑라인 세부 지표가 공개되면서 네. 그러면은 이 심속 심사도 이렇게 긴급 사용 승인이죠. 긴급 네. 사용 승인도 제외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달 말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달 네. 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을 내놓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유효한 지표가 이제 공개될 그렇죠. 예정인 만큼 이달 내에는 아마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뭐 장관 그러니까 이제 카토 대신 카토 장관 이 멘트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조코바가 증상 회복에 관한 주요 평가 항목을 달성한 만큼 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나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어쨌든 내비친 말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빨리 심사를 재개하고 싶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일동제약의 긴급 사용 승인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긴급 사용 승인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 일동제약이랑 신호기가 국내에서도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일본은 이제 개발사가 신청하는 구조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는 네. 담당 그 관련 당국이 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발사들의 신청과 상관없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게 긴급 사용 승인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국내 식약처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일본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없이 이제 정부에서 바로 그렇죠. 진행을 하게 되는 네네네. 거네요. 혹시 뭐 이상이 있나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기사로 한번 네. 돌아가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이러한 말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일동제약이 원료 의약품 기술 네. 이전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글로벌 CMO 기지로 활약할 네.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CMO 기지가 어떤 건지도 알아봐야 될 것 일단 같거든요. 신호기는 지금 우리를 따지면 신호기는 기술만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공장들은 중국이나 미국에 두고 있는데 뭐 중국 업체나 파운드리처럼.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상용이 되면 일동이 이 조코바에 관해서는 이 신호기 조코바 이 코로나 치료제에서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산 공장이 그 원료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네,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조코바의 글로벌 생산 기지가 일동제약의 안산 공장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파운드리랑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애플이 뭐 이렇게 뭐 반도체 모바일 칩 만들고 하잖아요. 퀄컴도 네. 만드는데 그 대부분 만드는 데는 삼성 파운드리나 TSMC잖아요. 네, 네. 네, 그것처럼 일동제약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CMO 사업인데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세트리온이 그걸로 네. 성장했죠. 예. 남의 이제 다른 그 위탁 생산 업체들의 그 의약품 만들어주면서 구축을 했고 지금 또 IRA 또 뭐 네. 시끄러운데 미국도 결국 그겁니까? 만드는 것도 이제 다 중국에서 만들지 말고 자국에서 해라. 중국 와라.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미국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게 부분인 예전에는 거네요. 이 생산 기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보면 마스크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기술은 다 갖고 있는데 어디서 그러네요. 만들지? 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천 기술도 중요한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잘 만드느냐, 빨리 만드느냐.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CMO 사업들이나 이 파운드리 사업들이나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거죠. 네. 이 조코바가 사실은 원래는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만 처방되던 경구용 치료제만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조코바가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하게 되면 일반 환자들한테 또 그렇죠. 사용을 할 수 있고 이게 또 좋은 점이 하루에 한 알씩 아니요. 네. 제가 하루에 한 알씩 오일을 복용하면 된다고 그런가요? 네. 이렇게 기사에 그렇죠. 나와 있어요. 다른 제품들은 뭐 30정, 40정, 30알, 40알 먹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좀 편의성까지 네. 있는 그래서 최초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되는 만큼 이제 긴급 승인 여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본에서는 빨리 자국 치료제를 가져야겠다는 그 열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12일 날 그 시오노기 R&D 센터 그 R&D 데이라고 하죠. 네네. 그 결과를 또 그렇죠.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를 보실 텐데요. 저희가 그 저번 주 금요일에 성일하이텍 이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일인데. 네, 근데 네.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은 다음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 저번 인디애나주 그 러브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은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인디애나주의 러브콜을 받았고 투자 논의를 했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그때는 보도가 됐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이제 인디애나주 러브콜에 화답을 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 이어서 인디애나주도 그 투자를 하기로 했고 부지 선정 단계에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짚어주시죠. 그 이제 9월 1일 날 저희 기사를 보면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그 폐배터리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기금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인디애나주였거든요. 그래서 인디애나주에 보면은 거기 삼성 SDI랑 스텔란티스 합작사업 공장 들어가고 이제 그런 폐배터리 수요가 많이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국내 여러 업체 글로벌 업체들한테 러브콜을 보낸 거죠. 와서 공장을 좀 지어줘라. 왜냐면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간축법도 영향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성일하이텍도 러브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기사인데 그래서 성일하이텍 저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금 어마무지하게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뭐 좀 만나자. 옛날에는 걸도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미국 뭐 얼마 전에 졌지만 이번에 인디애나주건도 그 러브콜 받아가지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부지는 우리 따지면은 그 뭐 리사이클링 파크라는 곳이 그 이제 인디애나주에서 만드는 곳이 있어요. 2차전지 뭐 이렇게 처리 시설만 따로 왜냐면 이게 또 약간 좀 환경에 좀 좋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그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그 성일하이텍이 그 맨 처음 미국 공장 지었을 때는 원래 다른 지금 조지아주인가요? 그때? 조지아주. 그 전에 다른 주였어요. 워싱턴주가 거기에 무슨 예전에 어떤 건물을 재활용을 해서 재고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산이 된 거네요. 그래서 실패했는데 그 건물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스타트업 배터리 스타트업이 들어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 좀 논란이 있는데. 뭐 그래서 이번에 성일하이텍이 굉장히 좀 과실을 받다가 너무 많이 이제 요즘 소재값도 비싸고 하니까 폐배터리가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이텍이 또 받았고 저희 기사 보면 아직 그 금액은 뭐 조지아주랑 비슷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아마 미국에 더 지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직접 지을지 아니면 이제 폴란드 공장처럼 이제 합작사로 합작사 형태에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만 그 기술 이전 및 그다음에 운영 관리까지만 하는 것도 있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다양한 기업들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이 너무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폐배터리 공장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단독 인터뷰로 이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시는 해외 사업을 총괄하시는 담당 임원께서
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저희한테. 예. 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대표님은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재미없어요. 네, 이사님께서는 네. 처음 인터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굉장히 유쾌하시더라고요. 아, 갔다 오셨죠, 직접? 네네. 그래서 좀 재밌는 인터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성일하이텍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네. 한번 보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알찬 내용이 좀 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일반 그 투자자분들, 주주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뤄봤으니까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성일하이텍 기사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 기사 관련해서 일동제약과 이 시오노기가 개발 중인 이 조코바 긴급 사용 승인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왔는지 같이 알아봤고 또 이 CMO 기지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성일하이텍이 지난 기사에 이어서 인디애나주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더구로 런치박스 평일 11시 30분에 계속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4분이 참석하셨는데 네, 오늘은 아무런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네, 같이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채팅창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 다른 기업 이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